저는 고려전문학교 호텔조리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고려직업전문학교에서 호텔 조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점은 체계적인 수업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과 1대1 교육을 해주셔서 이론으로 배울 수 없었던 그 실무적인 부분을 교양 과목보다는 실습 수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타이드 평가이사 유병화입니다. 오늘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 젊은 층들의 화두가 취업이죠. 가장 큰 이 난제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하죠.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50%가 채 안 되죠, 취업률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정점은 어디죠? 정점은 대학교 입시가 정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 입시 전형에 맞춰서 심지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고정화된 틀에 의해서 벽돌을 찍어내는 듯한, 근데 표준화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 입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잠재되어 있는 끼를 살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놀아라. 그래서 이 잠재된 끼를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의 능력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설사 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중간에 자퇴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세대나 아니면 고려대나 아니면은 서울대나 이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들의 학과 부적응률이 65%가 넘어요.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 대학에 진학할 때 자기의 적성과 재능과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울대를 진학하는 겁니다. 서울대를. 그래갖고 1학년 다니다 보니까는 자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학을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 입시를 고민하고 또는 자기하고의
적성이 맞질 않아서 입시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흔히들 이제 선진 교육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흔히 독일 예를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창의 교육 제도가 있는데 그 창의 교육이 어떤 거냐면은 학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은 독토 교육, 그다음에 취업 위주로 하는 교육은 마이스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원하면은 독토를 택하고 취업을 원하면은 마이스터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초까지는 이러한 유사한 게 있었어요.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즉 기술교육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 교육 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요. 또는 대학 진학을 원하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0년대 뭐 또는 2000년대로 이렇게 쭉 오면서 많이 이제 희석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도 빨리 어떠한 자신의 성적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즉 독일의 그 마스터처럼 특성화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또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계속 어떤 실력을 쌓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취업 위주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군 면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2년 정도의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뭐 대학에 갈 수 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 전공 분야에 맞춰서 뭐 대학 뭐 특례 입학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학비 면제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기에는 어떤 좀 인원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취업 위주보다는 대학 입학에 치중을 상당히 많이 해서 여기에 따른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수도권의 80%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대학에 진학한다고 그래갖고 졸업 후에 취업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예를 보면은 현재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률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5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들의 화두는 학문 교육이 아니라 취업입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합니다. 그게 어디를 취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공무원 사관학교, 뭐 우리 학교에 오면은 공무원은 뭐 100% 됩니다. 라는 어떠한 그 트렌드를 많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대학 뭐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를 뭐 라면집을 해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 라는 뭐 그러한 그 막연한 대학 진학에 대한 동경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대학 진학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로 인해서 피해자는 대부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연하게 대학을 진학을 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우리 고려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즉 취업도 100% 되고
본인이 원하면 창업도 100% 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은 대학도 진학을 하고 할 수 있는, 즉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그러한 전형 제도인데요. 우리 학교에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하죠. 그래서 같이 직장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학과, 본인이 특기가 있는 학과 또는 본인이 재능이 있는 학과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게 뭐 바리스타가 되었던 뭐 미용이 되었던 제과 제빵이 되었던 뭐 경호가 되었던 게임이 되었던 뭐 이러한 학문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을 다니죠. 그리고 2년 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2년 후에 졸업을 하면은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와 연세대와 뭐 한양대와 중앙대와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등 전국의 34개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다시 1학년으로 진학할래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고요. 나는 그냥 취업을 할래 라고 하면 취업을 하는 것이고요. 나는 창업을 할래 하면 창업을 하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그 지난해 교육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 뭐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즉 이게 뭐냐면은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곧 희망사다리 장학금 2 유형입니다. 이러한 것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이 우리 고려전문학교에서는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전국에 이제 34개 대학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요거 자막으로 이렇게 좀 비춰주십시오. 뭐 서울대는 대학원 과정이고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건국대, 뭐 부산대, 뭐 이렇게 전국에 이제 이렇게 명문대학교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대 말은 쉽지만 서울대를 가려면 최소한 7대조 조상의 음덕은 받아야 된다. 혹은 뭐 연고대 혹은 고연대라고 하죠. 이들 대학교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조상의 음덕, 3대조 조상의 음덕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들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죠. 있다라는 것은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학을 하죠. 근데 이것은 정원 외로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은 거의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어떤 특정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고려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뭐 호텔 조리가 있죠. 그다음에 제빵 제과가 있지요. 그다음에 식음료가 있고 헤어가 있고 애연 미용이라든가 뿌띠 미용, 아니면 게임 그래픽, 드론, 뭐 전기,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학에서 이과가 없었을 때 이거와 유사한 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와 아울러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재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관련된 학과의 모든 그 자격증, 라이센스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게임 그래픽의 경우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뭐 사물 인터넷, 뭐 그다음에 전기 시설, 뭐 이 시스템, 뭐 모든 것에 대한 자격증은 다 기사 자격증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뭐 푸디 미용의 경우에는 헤어 미용, 메이크업 실무 교육을 통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의 경우에는 이 세계 최고입니다. 매년 세계 그 바리스타 대회 그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그 1등 우승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저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 누구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재능도 필요하고 행운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성공을 뭐 선천적으로 뭐 재능이 뛰어나다 또는 뭐 큰 행운이 따랐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들 성공 뒤에는 진짜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수에 우아하게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떠다니지만은 그 밑에 물갈퀴는 수십 백번이 막 그 물갈퀴질을 합니다. 단지 그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뜻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상응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꿈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풀 수 있는 열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갖다가 인생이라는 환경에 채색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색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